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오늘 다룰 건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국내 거래소 관련해서 이제 비교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해외 거래소 네. 관련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뭐야? 바이낸스죠, 사실. 결론부터 말하면 바이낸스 쓰세요입니다. 자, 일단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저한테도 거래소 관련된 문의가 엄청나게 많이 온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잠깐 뭐 얘기를 한다고 치면은, 일단 요 거래소가 있고, 이제 자세하게 저번에도 그렇듯이 자세하게 말하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네. A라는 거래소가 있으면 A라는 거래소에서 이제 브로커가 몇 명 있습니다. 네, 브로커가 몇 명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면 70%를 주는 거예요. 이거 너한테 말하듯이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네. 그 다음에 본인이 5% 떼고 다른 사람한테 65%짜리 줄 수가 있어. 그럼 이 사람도 본인이 5% 떼고 다른 사람한테 60%짜리 줄 수도 있는 거야. 네. 이런 식인 거야,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70%, 60% 말씀하시는 그 거래량의 수수료. 네, 수수료. 수수료 사용한 거에 몇 %를 본인이 가져가느냐 이건 거지. 네.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항상 30%씩 가져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네. 근데 이제 요 아래에서 새끼치고 그러면 요거는 다단계인 거 아니냐라고 하면 다단계인 건 맞지. 네. 근데 폰지 사기냐라고 하면 폰지 사기는 아니지. 그러니까 폰지 사기는 실제로 버는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들어온 사람 돈을 지금 사람 돈은 이제 메꾸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들어온 사람 돈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한테 주는 요걸 이제 폰지 사기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그건 아니지. 수수료를 벌고 있긴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폰지 사기는 아니지만 다단계 형태를 띠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국내 거래소도 그런 경우가 꽤 많지. 요새는 이제 코인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곱박스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수수료만큼 돌려주는 그런 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 거래소는 이제 마진 거래소다 보니까 곱하기 100배를 하면은 수수료 100배를 낸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수수료 장사를 하는 거 쉽게 말하면.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본인 아래에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얘네들이 또 영업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구조를 띠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메일이 오는 사람들 중에서 좀 그나마 말이 통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좀 긍정적으로 거래소에 대한 소개 영상, 그다음에 거래소 관련자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준비금 이만큼 증명되어 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거래소들의 장점 이런 거들을 이제 하는, 단순히 레퍼럴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쪽으로 협업을 얘기해도 안 된다 이거지. 그 거래소랑 나랑 직접적으로 해야지만 가능한 건데, 요 중간에 있는 애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이거야. 그렇죠. 자기도 모를 텐데. 모르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예를 들어 돈을 지불해서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쪽에서 이제 광고료를 내고 우리가 영상을 많이 만들었다 이거야. 네. 그러면 이렇게 기껏 만든 영상 다른 애들 갖다 쓴다 이거야. 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뭐 이렇다 이거지. 해서 요런 경우들이 꽤 많다. 네, 그래서 수많은 한국 담당자, BD, 해가지고 연락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온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도 한 명만 걸려라는 식으로 그냥 단체 메일을 계속 뿌려 제끼는 거다. 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얘 사이에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얘가 이제 70인데 본인이 10 떼먹고 얘한테 60을 줬어. 근데 얘가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60만 가져가는 거 좀 별론 것 같은데? 왜냐면 얘도 본인이 5 떼고 55 누구한테 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니까 조금 더 먹고 싶으니까 얘랑 싸운다던가. 그럼 싸워서 틀어지니까 야 이 거래소 별로야 라고 한다던가. 약간 이런 경우들도 종종 생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해외 거래소, 마진 거래소 특히나 요런 시스템인 걸 잘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건전하고 정상적인 쪽으로 하기가 어렵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는 사람들을 거래량 많이 만들어서 수수료 많이 내게끔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그런 걸로 유명한 게 이제 바코드나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있잖아. 해서 계속 거래를 하게끔 만들고 그 레퍼럴로 본인들을 받아먹고, 약간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조금 긍정적인 구조로 하기는 조금 어렵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거래소가 어디냐? 바이낸스. 바이낸스는 1등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
그쵸. 굳이 뭐, 거래량이 목매지 않아도 알아서 와서 거래를 만들어주니까. 그리고 이제 이러한 트러블들이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해당 부분 좀 참고하시고 이러한 구조입니다. 구조 자체가 이러한 구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 그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로 지원하면 안 돼요. 한국어로 만약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라이센스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해외 거래소 중에 우리나라 라이센스를 받은 거래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4시간 한국어 시스템 하면 안 되고 한국어 지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결국엔 이거는 불법이란 소리입니다. 물론 한국어를 지원하고 우리나라 정부를 쌩깐다고 해서 이게 사기거래소냐까지는 아니야. 그렇죠. 네, 사기거래소냐까지는 아닌데 근데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생각이 박혀있는 거래소들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국어가 되어 있다고 해서 한국어가 돼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트러블에 걸리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서 보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 이런 한국어를 제공한다? 이런 거는 좀 거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보면은 무슨 뭐 카카오페이로 된다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카카오페이 계좌 입금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 이거는 해외 거래소가 가능하다는 케이스를 못 본 것 같거든. 네. 그러니까 비자나 마스터카드로 예전에 카드로 코인 결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그건 다 막힌 걸로 알고 있어서, 물론 그게 불법까지는 아닌데 해외 거래소도 다 막혔다는 거죠, 지금. 네.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에서 막힌 거야. 국내에서. 해서 이런 것들을 좀 거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소들을 다 거르면 결국 남는 건 뭐다? 결국 바이낸스. 바이낸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네. 해서 해당 부분 참고하시고, 자, 요 코인마켓캡 가보면은 요 거래소 순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1, 2, 3, 4는 이 점수예요, 점수 기준이고, 거래량 기준이 있는데 거래량은 뻥튀기 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이벤트라면 거래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기준으로 삼긴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랭킹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 코인마켓캡이 바이낸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바이낸스만 9.9점 이렇게 만점 주고서 나머지는 8점대 뭐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긴 점수가 안 나오네? 내 화면에서 나왔었는데. 지금 제 화면에서 나오고 있긴 한데, 순위가 보고 계신 거랑 좀 달라가지고요. 네, 제 거에선 보면. 그건 스팟이야, 스팟. 스팟이구나. 네. 스팟이야. 여기 있는 스팟은 현물거래소 순인 거고. 네. 요거는 선물거래소. 네. 이겁니다. 선물거래소는 그 순위가 안 나오나 보네. 네. 점수가 안 나오나 보네. 네. 자, 해서 현물거래소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뭐 크라켄, 뭐 이렇게 OKX 뭐 쭉 빗썸 여기 있고 쭉 있긴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이신 분들은 굳이 해외 거래소 안 써도 된다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현물을 할 생각이면 그래도 바이낸스가 낫다. 네, 상장되어 있는 그 코인들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스테이킹이나 안 그러면 다른 뭐 서비스들이나, 그 다음에 안전한 것 뭐 이런 걸 또 하죠. 그렇죠. 바이낸스가 좀 낫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선물거래소, 해외거래소라고 하니까 내가 선물거래소라고 단순히 생각했는데, 해외거래소가 꼭 선물거래소는 아니잖아, 생각해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해외에 있는 현물거래소는 일단은 코인베이스는 일본 거라서 미국 거라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 크라켄도 미국 거. 그렇죠. 근데 코인은 잘 모르겠고, OKX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중국 쪽. 그러니까 네. 중국 거래소는 아닌데 중국계 계열. 네. 네, 중국 쪽. 바이빗은 현물보다는 선물로 더 유명한. 그런 다음에 그냥 빗썸이에요. 근데 빗썸이 왜 순위가 더 높은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비트스탬프도 미국 거. 그다음에 비트파이넥스는 테더 가지고 있는 거래소의 본인들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네. 그다음에 비트겟. 비트겟이 꽤 순위가 높네요, 생각보다. 게이트.io. 그 다음에 크립토닷컴. 근데 크립토닷컴도 뭐 지불금 이슈가 있었는데 뭐 지금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업비트해요. 그래서 우리 현물만 하실 거면 굳이 해외 거래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김프로 인해서 해외 거래소를 쓰고 싶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프는 무조건 우리나라한테 안 좋아요. 왜냐면 여프가 끼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여프라는 건 해외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 가격이 더 낮은 경우예요. 그렇죠. 여프가 끼는 경우도 있겠는데 여프가 끼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김프가 껴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살 때 더 비싸게 사야 된다는 거예요. 해외에서 사는 것보다.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러면 팔 때도 더 비싸게 팔 수 있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팔 때는 해외 거래소에서 사가지고 국내 거래소 보낸 다음에 국내 거래소 팔면 돼요. 그쵸. 그게 더.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를 쓰게 되면 쌀 땐 더 싸게 사고 팔 때는 국내 거래소 갖고 와서 비싸게 팔면 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김프가 낮을 때 한 2% 정도일 때 해외 거래소로 보내고 거기서 매매하다가 김프가 많이 꼈을 때 현금하고 이런 것들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현물만 하시는 분들은 그런 용도로 사실 해외 거래소를 좀 쓰는 경우가 있긴 한데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냥 바이낸스 말고는 그냥 볼 필요도 없다. 그렇죠. 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마진거래소, 그래서 이제 마진거래소를, 해외거래소는 마진거래소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건데, 네. 마진거래소를 보면 바이낸스, 그다음에 바이빗, 그다음 OKX, 비트겟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쿠코인은 우리나라 영업을 잘 안 하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메일이 왔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왔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예전에는 쿠코인이 뭔가를 한다는 걸 좀 본 것 같은데 최근에는 거의 못 봤죠. 저도. 그 블루빗은 제가 처음 보는 그 거래소고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 2022년에 만들어지면 꽤 됐네 그래도. 이름을 바꾼 건가? 그 다음에 이게 데리비트라고 읽어야 되나? 이것도 보긴 많이 봤는데 국내 영업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네. 크라켄은 미국 거래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하기 힘든 거래소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서는 할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는 어려워요. 그 다음에 비트파이넥스는 그래도 꽤 전부터 있었던 거래소고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읽냐? 딥코인. 네. 딥코인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메일을 다 스팸 처리해버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비트맥스가 거의 최초의 마진 거래소. 네. 이 정도로 유명하다. 나머지는 사실 이 아래는 굳이 볼 필요가 있나 싶긴 하거든요. 네, 볼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그래서 지금 말했던 요 정도만 조금 간단하게만 얘기할 건데, 네. 바이낸스가 사실 모든 면에서 다 좋은데, 뭐 수수료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거래량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하나 더까진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아무튼 뭐 이런 측면에서 그냥 뭐 유리하다? 그 다음에 뭐 BNB 볼트라든가 안 그러면 뭐 스테이킹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서비스, 그러니까 약간 서비스 하는 거죠 거래소 차원에서. 네. 그 코인을 이제 홀딩하고 있으면은 뭐 추가적으로 코인을 넣어준다거나 이런 서비스들도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래서 테더를 스테이킹하는 것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바이낸스가 제일 좋은데 바이낸스의 안 좋은 점은 인터페이스가 좀 구려. 그쵸. 불편하죠. 뭐 좀 복잡해. 그래서 바이낸스 가입 영상이나 이런 건 조만간 이제 제 유튜브에 올라갈 건데 거래 영상, 뭐 코인 보내는 거, 그 다음에 뭐 지갑관 옮기는 거 이런 거 다 올라갈 건데 조금 복잡해요. 네, 해서 복잡해요.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가 좀 별로인 거 빼고는 좀 괜찮은 것 같아. 네, 괜찮고 그 다음에 바이빗 같은 경우에도 괜찮다 말은 많지만 초반에 바이빗도 제가 말했던 그지 같은 맞은 거래소들처럼 개같이 영업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좀 약간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오다 보니 약간 이미지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여유가 생긴 거죠. 이미지 관리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안 쓴 지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몇몇 개 있습니다. 예, 아주 개같이 영업을 했던 그지같이 했던 그런 거래소도 꽤 있는데 그거에 약간 선두주자가 바이빗이었던 걸로 기억해. 네. 대마진 거래소 시대에 좀 스타트를 열었던. 네. 그래서 뭐 나쁘다까지는 아니고 내가 기억나는 사건 사고는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뭐 해킹 이슈나 이런 거 딱히 없었던 것 같고 아시는 분 있으면 적어주세요. 예전에 그 바코드가 바이빗 이거 홍보할 때 그 갑자기 4만 태던가 그거 뭐 입금시켜줘가지고 그게 방송에 그대로 노출돼서 그랬던 거 있는데 근데 뭐 그건 이렇게 계약 상황이 있었겠죠.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이 정도고 그 다음에 OKX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중국 거래소였는데 중국에서 이제 막 코인 거래를 중지시키면서 해외로 나간 다음에 한국 쪽에 영업을 하다가 한국 쪽 영업을 한번 접고 다시 한국 쪽 영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빗에서 약간 트러블이 있었던 요 코인 선물 유튜버들이 요 케이스랑 손을 잡고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빗이 왜 이미지 관리를 한다고 생각했냐면, 최근에 이제, 모 유튜버가 이제 대회에서 다계정 쓰다가 걸린
걸렸었는데 이제 너 다계정 썼어라고 하는 한 그 거래소가 바이빗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 아, 네. 네.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뭐 나는 그래도 거래소가 맞지 않나 싶어. 네. 왜냐면 이게 아무튼 뭐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왜냐면 이게 본인의 위상을 엄청 깎아먹는 거잖아. 무슨 트레이딩 대회 우승 했는데 다계정했다라고 하는 거면 본인이 했던 요 업적을 전부 다 부정하는 이슈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열받으면 거래소 고소해야지. 본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어야지. 예, 그 전까지는 뭐 거래소가 그렇죠. 맞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뭐 그냥 일반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왜냐면 그 사람이 가져다준 레퍼럴이 많았을 거란 말이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계정 썼어 너 아웃 한 거 보니까 이미지 관리를 좀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삔또가 상한 그런 사람들이 OKX로 많이 넘어갔다 정도 네. 로 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비트겟은 나도 하고 있긴 한데 이 비트겟이 초반에 카피 트레이딩을 정말 빨리 시작했어. 네. 그래서 그리고 카피 트레이딩 하기가 좀 쉬워. 그리고 바이낸스도 지금 카피 트레이딩 된다고 하는데 조금 어려워. 근데 바이낸스는 그게 아니어도 전체적인 UI 자체가 좀 복잡한 것도 있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카피 트레이딩 한 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한 2년 넘어가요. 그래서 그 처음 시작할 때 카피 트레이딩 하기 수월했던 거래소에서 비트겟을 썼던 것뿐 뭐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순위는 꽤 높은 편이고 그 최근에는 막 뭐 무슨 뭐 준비금 문제가 있다라든가 뭐 이것저것 막 이슈가 있었는데 그 알고 보니까 아까 전에 내가 말했듯이 요 중간 책에서 서로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야, 우리 안에 비트겟 쓰지 마. 약간 이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메시가 앰버서더고, 뭐, 이래서, 물론 뭐, 누가 FTX도 막 유명인들 앰버서더로 많이 쓰긴 했었었는데. 그랬죠. 그래서, 그냥 그런 의미에서 쓰고 있다 정도? 근데 저도 만약에 비트겟이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돈을 뺄 겁니다.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카피 트레이딩이 쉬워서 그냥 쓰고 있다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인터페이스는 뭐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편. 네. 그 다음에 또 언급할 만한 게 비트파이넥스가 있는데, 저는 예전에 비트파이넥스를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지금 지들이 테더로 돈을 벌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정책을 막 병신같이 가져왔었어. 그러니까 2017년만 해도 비트파이넥스가 1위 거래소였던 적이 있었거든. 근데 네. 갑자기 2만 달러 이상 예치를 해야지만 거래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2만 달러면 거의 한 2,600만 원이야. 그렇죠. 그거를 넣어야지만 거래 가능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약간 뭐 이런 식이야. 아무튼 이상해. 그리고 KYC 인증도 그지 같고. 해서 저도 이제는 잘 안 쓰는 거래소입니다. 예, 근데 워낙 오래된 거래소고, 워낙 옛날에 만들어진 거래소고, 2012년에 만들어졌고, 엄청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테더사를 가지고 있고, 아니라고는 본인들이 얘기하지만, 그냥 다 아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저희가. 네, 아무튼. 사실 뭐 국내에서 해외 거래소 오래 썼다 하시는 분들은 바이낸스보다 비트파이넥스가 더 친숙하다고 하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도 훨씬 좋아요, 사실. 바이낸스보다. 네. 그래서 아무튼, 기능도 훨씬 많고. 네. 재밌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어쨌든, 요렇다. 네, 요렇다.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잘 안 쓰게 된다. 네. 잘 안 쓰게 된다. 그다음 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막 요때, 18년도 요때, 마진 거래소를,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비트파이낸스는 현물 거래소. 현물. 네. 그 다음에 현물에다 마진 기껏 해봐 곱하기 3, 뭐 3.3, 뭐 이런 걸 할 때 얘는 이제 곱하기 100 이런 게 됐었기 때문에 이제 현물 거래 비트파이낸스가 현물 거래소 쪽에 1위였고 네. 마진 거래소는 그때도 비트맥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맥스도 약간 주가 시세 주장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좀 터지면서 지금 국내 사람들은 잘 안 쓰고 있긴 하죠. 네. 아무튼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추가로 몇 개 더 보면은 후오비는 지금 사업이 위태위태한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저스틴 써니 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거 위태위태한 걸로 알고 있고, 몇 개만 더 보면 몇 개만 좀 체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맥스C, MEXC 쓰레기 거래소라고 엄청 그런가요? 그런 걸로 알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한글을 지원을 하고. 한글 지원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국내 거래소인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인들 대상으로 열심히 돈을 뜯어먹겠다라는 거고. 여전히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레퍼럴 높여가지고,
사람들 본격적으로 좀 끌어모으는 쪽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맥스시 거래소냐? 네, 이게. 여전히 한글 지원하고 있네요.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 국내 거래소에서 요 한국에서 요 라이센스 받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한국어로 제공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진짜 이상한 거래소 상장 많이 시키는 것 같아. 돈만 주면 상장 시켜주는 것 같아, 내 생각엔. 그래서 진짜 스캠 코인 같은 경우에 여기 맥스시에 상장돼 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글로벌 거래소 맥스시에 상장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홍보들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절대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쓰지 마세요. 네. 그리고 빙엑스도 예전에 한국 영업을 많이 했다가 안 했다가 지금 이런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 거래소. 이거 인터페이스가 막 썩 좋지 않았던 걸로 좀 네. 기억합니다. 근데 뭐 딱히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말했듯이 그 새로운 지표 개발해서 카피 트레이딩 다른 거래소에서 한다고 말했었잖아. 네, 그렇죠. 그거를 빙엑스에서 할까 생각 중이야. 네. 빙엑스에서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카피 트레이딩이 여기도 활성화가 꽤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원래 비트겟에서 할까 빙엑스에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요건 고민 중에 있다. 근데 뭐 여기가 뭐 더 신뢰감 있고 그래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니고 그냥 카피 트레이딩 하기 쉽기 때문에 그냥 한다. 만약 하게 되면. 근데 여기다 할지 안 할지 몰라요. 네. 근데 아무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하고 싶었던 게 엘뱅크인데. 엘뱅크. 41위에 있네요, 엘뱅크. 왜냐면 여기도 이상한 거래소가 이상한 코인이 다 상장돼 있어. 그러니까 돈만 주면 상장되는 케이스가 많고, 네. 그 다음에 메일로도 제보가 몇 번 왔었어. 거기서 이제 뭐 상장시킨다 해놓고 지들 마음대로 상폐시키고, 그 다음에 상폐시키면 그 코인을 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시켜준다. 그래서 실제로 코인이 없는데도 거래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꽤 많습니다. 해서 그 엘뱅크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던 맥스시랑 같이 좀 이상한 코인들도 다 상장시켜주는. 네. 그래서 이상한 코인들이 우리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라고 말하게끔 그러니까 하는 주의해야 되는 거래소의 예시인 거죠. 이것도. 네. 그런 거래소로 알고 있다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탭빗이랑 주맥스는 요 메일이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제가 그냥 씹었고, 네. 코인캐치도 네, 아까 전에 요게 이제 코인캐치 제가 보여드렸던 요 메일, 요게 코인캐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뭐 정상적으로 할 생각은 없다라는 겁니다. 네. 네. 요렇고, 그 다음에 좀 눈에 띄는 게 예전에는 요 폴로닉스가 있네. 폴로닉스가 완전 요 엄청 2014년에 만들어졌잖아. 이거 엄청 오래된 거래소고, 예전에는 이게 전 세계 1위 하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망했고, 뭐 이 정도? 나 페맥스도 나랑 같이 이제 이것저것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뭐 영업을 크게 딱히 하고 있는 것 같진 않고, 네.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냥 바이낸스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다른 거래소를 쓸 이유가 하등 없어요. 그러니까 수수료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안정성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는 거의 압도적이고. 네. 우리가 국내 거래소 얘기할 때도 결국에는 좀 거래량 받쳐주는 쪽을 쓰는 게 맞지 않냐고 했잖아요. 뭐 방금 말씀했던 뭐 맥스시나 엘뱅크 이런 데가 뭐 이상한 코인을 막 상장시켜 놓은 것도 있는데 거래량 보면은 보통 거기서 그냥 거래량을 돌려서 만들거나 네. 본인들이 돌려서 만드는 그렇죠. 애초에 정상적으로 거래량이 나오는 곳들이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결국엔 바이낸스나 이런 데를 쓰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거래량 많은 거래소가 더 안전해요. 그러니까 FTX 때문에 이지랄 되긴 했는데, FTX는 고객들 돈을 가지고 지들이 매매해서 이지랄이 난 거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정상적인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낸스에도 어쨌든 미국의 감시를 꽤 많이 받게 됐기 때문에, 네. 좀, 뭐, 무너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국내 거래소에도 보면은 막 도망가는 거래소들이 있어요. 보면 그네들 왜 도망가냐면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못 버니까 고객들 돈을 들고 날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거래량이 많이 나와서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 그런 거래소들은 굳이 황금 알을 낳는 거의 배를 짤 필요가 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 많은 역설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들이 안전하기도 더 안전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해당 부 좀 참고하시고, 그래도 결론은 그냥 바이낸스 쓰시는 게 제일 낫겠다. 네, 하고, 그 다음에 제 거 카피 트레이딩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비트겟 쓰셔도 괜찮고, 네, 그 다음에
근데 다만 비트겟은 뭔 일 생기면 저도 말씀드리고 저도 뺄 겁니다 바로. 네. 그래서 그래도 좀 안전하게 사용할 거면 바이낸스 정도가 제일 무난하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더 얘기할 거 있나? 아니요, 뭐 거래소도 일단 한 번씩 다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그 바이낸스 가입하는 방법이랑 이런 거는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이낸스 같은 거 가입할 때 구글에다가 바이낸스 치지 마시고 차라리 코인마켓캡 들어오셔서 여기 클릭한 다음에 요걸 클릭해가지고 하세요. 왜냐면 구글에 치면은 가끔씩 피싱 사이트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네, 안 그러면 제 거 영상 올라가면 제 영상 댓글에다가 제가 링크 해놓을 테니까 그거 클릭해서 하시던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 피트 관련된 얘기는 뭐 내일 내일 김프로님 같이 얘기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